그 유 장관님, 네. 아까 뭐 예산 얘기가 좀 나왔는데 네. 추경에 AI 관련 편성하는 거 뭐 반대하시는 거 아니죠? 예, 반대하지 않습니다. 예. 그럼 뭐 빨리 해야 되는데 장관님이 좀 역할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그 당정협의회 쪽에 제 의견이 필요하면 제가 피력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뭐 우리나라뿐 아니고 세계적으로 뭐 모든 게 AI로 통한다. 뭐 이 정도로 AI가 가장 관심사고 가장 뭐 국가를 위해서 중요한데 그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제가 국무회에서는 여러 번 반복하고 중요성, 시급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지금 AI가 가장 중요해서 뭐 장관님이 가장 중요한 위치에 계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역량을 발휘해 주시고 더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전문가 진술해 주셨는데 인공지능 AI에서 세 가지 얘기를 하시잖아요. GPU 같은 AI 컴퓨팅 설비 인프라, AI를 고도화시킬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 그리고 세 번째 AI 관련 전문 인재 육성, 이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과기부도 그렇고 관련 기업이나 연구하시는 분들도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그 제가 보기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인공지능의 한 축인 데이터, 아까 장준영 변호사는 AI 데이터 처리 기술이 활용 점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AI에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데이터 처리 기술이 여기에 핵심이라고 보는데 그 PPT 한번 보시죠. 과기부가 연도별로 인공지능 관련 데이터 사업 예산을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2022년에 1조 원이 넘어서 정점이었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5,900억으로 반토막 났어요. 23년에. 그리고 작년엔 2,450억으로 또 반의 반토막이 났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긴 하여튼 수치상으로는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이게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뭐 R&D 예산에 여러 가지를 삭감하면서 거기에 묻어서 이런 데이터 관련 예산도 삭감된 건지 모르겠는데 그쪽이 심각한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예, 아무래도 조금 롱텀을 지켜본 우리 강 차관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게 21년까지 진행됐던 과제는 뉴딜 정책의 여러 가지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준비하고 구축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LLM 모델이 나오기 이전의 내용이었고 딥러닝 방식의 여러 가지를 공용 데이터 댐을 만들자는 사업으로 집중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데이터가 줄었던 부분들은 전체 예산이 줄었던 부분들은 그러다 보니 사실은 기금의 운영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적정성이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어느 정도 돼요? 이게 2024년이 2,400억 정도 되고 뭐 원래 지금 예산에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24년 기준에 조금 더 떨어져 있는 수준으로 이해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지금 AI가 중요하고 그중에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다는데 이게 1조 원이었던 게 2,400억? 이것도 안 될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 AI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참 의문스럽거든요. 왜냐면 앞에 구축되어 있는 내용들이 지금 전체적인 LLM 모델로 변환을 시켜 나가는 작업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에 구축된 것을 잘못했다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 기존에 있는 내용의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LLM 모델로 변환시키는 부분도 일단 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공용 데이터 형식으로 구축하는 그러한 방식이 맞을까라는 고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패키지화 지원하는 방식으로 LLM 모델 시대를 더욱더 좀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정책적 변환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여기서 뭐 시간도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들어가긴 힘들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그 과기부 데이터예요. 과기부 자료인데 이렇게 나오니까 이건 좀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그 박성호 회장님 좀 여쭤볼게요. 그 이제 아까 골든 타임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장 변사님은 11개월이 골든 타임이 이제 남아 있다 올해까지 얘기하셨는데 이 11개월 골든 타임 기간 중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기간이 가장 중요하다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 예,
의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근데 질문이 너무 어려워서요. 일단은 한국 AI as is를 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전개될 AI의 국제 협력을 포함한 기술적 향방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한국이 AI의 어떤 부분을 집중해야 어느 정도의 시장 확보나 파생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 경제 분석까지 빨리 해서 아까 뭐 대표적 AI LLM을 개발하니 많이 아까 뭐 공공성이 있니 그런 말씀 뭐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다만 그런 경우 만약에 중국이나 미국처럼 대표적인 LLM 기업을 양성을 하려면 이런 기업이 충분히 딥시크만큼의 결과물을 낼 수 있다라는 거를 기업 측에서도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서 국가 정책을 정해야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 최경진 교수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그 아까 교수님이 그 AI 발전해 갈수록 신뢰성, 안전성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공감하고요. 그리고 이제 최 교수님이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요즘 이렇게 보면 저희는 기본법을 만들 때 그 지능 규제 중에 지능에 확실히 방점을 뒀거든요. 규제보다. 근데 아직도 규제에 대해서 좀 규제 장벽이 있다는 얘기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하위법령 정비할 때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법을 만든 이 과방위에서는 사실 잘 모르겠고 저희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써서 지능의 방점을 확실히 찍었는데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비교하는 EU 인공지능법에 비하면 우리나라보다는 확실히 제3의 길을 가는 것 같습니다. 한국형으로 맞게 한국 상황에 맞게 진행도 확실히 하면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으로 간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전문가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거는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고용량 AI 정의, 구체적인 유형,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다양한 수중의 자율성과 또 적응성이라든가 또는 사실 뭐 중대한 영향이라든가 또는 이런 불확정적 개념이 있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34조에 보면 이제 신뢰성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가 있는데 이게 하위법령으로 위임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과기부가 아마도 굉장히 지능에 방점을 두기 때문에 이 조항에 근거해서 과도한 어떤 규제를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말씀하신 많은 분들은 아마도 이게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는 상당히 규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